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얘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고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부서에서 수집 분석한 판사들의 사적 정보를 보고받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선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인 총장은 물론 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입니다. 문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19년 10월 28일자로 즉시 폐지하라는 개혁위의 공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왜곡된 정보의 활용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남용의 위험성,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 부재로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개혁위의 우려를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현재의 사태를 보며 군부 독재 시절이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때에 나선 판사들의 건의문에 지적된 사실을 상기합니다. 시국 사건에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는 담당 법관에게 불순하다며 공공원이 압력을 가하고 신원조사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한 사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에 관한 상소심 판단도 받기 전에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양 공공연히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법관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은 지금도 과거처럼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언유착의 이익공동체는 벌써부터 총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담당 재판장이 고발되었다는 뜬금없는 기사로 판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찰 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 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합니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죄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진행됐던 시기에 피의자 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윤석열 지검장의 소행은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검사윤리 관련 위반입니다. 반드시 징계 혐의에 추가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수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10월 말 방통위는 종편 최초 승인 당시에 행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 충당과 분식회계 등 MBN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승인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6개월 업무 정지로 수위를 낮추고 그 시기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5월 26일부터 6개월간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는 MBN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음에도 방통위는 다시 17개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했습니다. MBN 직원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7월 방통위는 CCS 충북방송의 재승인 사전동의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든지 직원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든지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를 했다면서,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방송에는 추상 같던 잣대가 거대 종편 앞에서는 구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종편 문제에 대해서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실효성도 없고 구시대적인 방송사 허가, 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60만이 넘는 수험생과 감독관 등의 안전과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당국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과
뒷바라지한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가족 모두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 치르게 되어 걱정이 깊어집니다. 고사장 청소와 방역으로 고생하신 학생, 교사, 학교장님들께 그리고 고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감독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 특히 확진 학생이나 자가격리 학생 감독을 기꺼이 자원해 주신 선생님들께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온 신경줄이 팽팽해지는데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 49만 명이 전투하듯 격전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하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학벌 중심 사회 구조, 기득권층의 편법과 비리로 인한 불신의 구조와 1대 99의 극단적 양극화가 49만 우리 아이들을 피말리는 격전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올해의 전투로 끝이 아닙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전투는 계속되고 550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병사되기 훈련을 받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49만 선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관한 듯 보이는 수능과 비정규직 문제, 수능과 경제민주화 문제, 수능과 부동산 문제, 수능과 검찰개혁 문제가 실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인생에서 패배한 것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지금의 어른들과 정치가 바꿔놓지 못한 현실로 인해 코로나와 시험이라는 두 개의 짐을 지고 고사실로 들어가야 할 수험생들께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되 수능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부와 교육청은 만반의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긴장되고 힘든 사람은 수험생들이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48일째 청와대 앞 단식을 해오던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묵 씨가 호흡곤란과 탈진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세월호 발생은 이미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의 활동 기간은 끝나가고 검찰 특수단으로는 진실 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공소시효마저 내년 4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김성묵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단 요구를 하고 단식에 임했습니다. 비닐 텐트조차 칠 수 없는 악조건에서 48시간 이어진 김성묵 씨의 단식에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김성묵 씨의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겨울바람 부는 한대에서 48일간 단식을 하며 진실을 외쳤던 김성묵 씨에게 우리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